신문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부터 보시죠. 12일 열렸던 통합진보당의 중앙위원회의는 폭력과 욕설, 집단 구타로 얼룩진 회의였습니다. 당원이 당 대표를 집단 폭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파행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통진당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갈등은 내전 수준으로 번졌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와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면입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 총 20억 원이 넘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전 청장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계좌 추적팀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밝혀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인해 그냥 덮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회가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전투기,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은 물론 각종 포에서 발사되는 포탄에 쓰이는 핵미사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한반도 전술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같은 신문 11면입니다. 전남 장성의 백양사 출신 승려들이 밤샘 도박판을 벌인 것과 관련해 처음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성호 스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성호 스님은 이번 건 아무것도 아니며 고위직 승려가 강남 호텔에서 도박한 것, 해외 원정 도박한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내일이라도 당장 터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복당할 우려가 있어 거처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를 보시죠.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 협상이 연내에 시작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3국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북미 자유무역 협정, 유럽연합에 이은 세계 세 번째 규모의 경제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의 윗선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던 진 과장의 윗선 개입에 대한 진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민정수석실에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이 전 비서관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실행에 옮길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향신문을 보시죠.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와 잇따른 파행, 폭력 사태를 두고 민주통합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야권 연대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런 상태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고 김영환 의원은 그들은 정권 교체의 밥상을 발로 차고 부정물을 끼얹고 있다며 우리는 애당초 하나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는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동아입니다. 대한민국 에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류현진이 최근 잇따른 패배를 딛고 13일 롯데전에서 복수혈전에 성공했습니다. 최고 구속 151km를 찍으며 8이닝 6안타, 1볼넷 1실점, 10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시즌 2승을 챙겼고 삼진 66개로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각 신문에 다양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통합진보당의 폭력 사태가 제일 큰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일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일면도 역시 통합진보당 사건을 모든 신문이 크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하나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몸싸움 정도가 아니고 머리차 잡아다니고 저기 또 여성인 심상정 공동대표 집 밟고 이게 21세기 민주정당에서 과연 이런 모습이 있냐고 1980년대에 용팔이 사건인가요? 통합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에 폭력배를 동원해서 했던 그 연상할 정도로 좀 낯선 장면인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좀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들이 이제 이 뉴스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건 토요일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뉴스, 그다음에 저녁 뉴스, 그다음에 일요일 날 저녁 뉴스, TV에서 다 다른 뉴스를 월요일자인 신문에서 다루는 이유는 그만큼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사진이 각 실려 있는데 각 사진이 보면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멱살 잡고 그다음에 잡아 끌고 또 밟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각 사진 좀 눈에 띕니다. 네, 저는 사실은 여러 사진 다 임팩트가 있는 것 같은데 전 중앙일보 사진이 제일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저기 보면 그 여자 젊은 여성분이죠. 예, 저도 네, 저 보니까 머리채를 이렇게 확 뒤에서 잡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리 무슨 뭐 수긍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나이도 한참 위인 분 같은데 머리채를 저렇게 확 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예, 두 사람의 그 저 얼굴 표정을 보면 네. 이제 여성분은 굉장히 뭔가 좀 분노에 차 있고 그다음에 또 머리를 잡힌 분은 또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인데 과연 같은 당원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사진 잘 찍은 사진 같아요. 예, 오늘 다 대부분 다 이렇게 머리채 잡고 이런 사진 있는 거 보면서 사실 이게 농담하고 웃을 일은 아니지만 정말 통탄할 일이긴 하지만 왜 요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농담이 조폭들이 머리가 짧잖아요. 깍두기 머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렇게 싸울 때 안 잡히려고 그러는데 이분들 다 머리 짧게 잘라갖고 다 깎고 나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 강수지 분야 바쁘신데 언제 그런 것까지 분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자, 뭐 이야기 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뉴스를 갖다가 좀 다루려고 그러면 이제 그 기사를 쓰는 이틀 뒤에 이 기사를 좀 보게 되는데 이 신문 독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편집자도 고민을 하죠. 이틀 전에 뉴스를 좀 어떻게 전할 것이냐. 그래서 좀 뉴스를 분석적으로 보게 되고 제목도 함축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는 제목을 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목도 보면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보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주사파 진보 민주주의를 집단 폭행하다 이런 제목을 달았고요. 네. 교양신문 같은 건 좀 약간 비슷합니다. 진보 민주주의를 폭행하다 이렇게 하면서 난장판이 된 사진과 함께 참 잘 찍었습니다. 네. 조선 같은 경우도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5글자. 예, 아주 통합 주목당. 네. 아주 제가 볼 때는 여러 뭐 구구한 제목 다는 것보다 5자리 저 글자 하나가 딱 모든 걸 말해주는데 아마 점심이나 뭐 술자리에서 이런 뭐 해자가 될 만한 그런 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석구 차장 어떤 제목 재밌게 보신 거예요? 네, 중앙일보는 뭐 아까 사진 보셨습니다만 사진 위에 제목이 이 장면 올 대선 구도 흔드나. 그래서 이번 사태를 네. 올해 연말에 있을 대선과 연결시키는 그런 제목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저 제목 되게 재밌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근데 사람들이요. 한 달 전에 있었던 큰 사건도 시간 지나면 금방 있잖아요. 대선까지 이걸 기억할까 과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이 정당의 그 후진적인 모습은 좀 오랫동안 기억을 했다가 좀 그 표로서 응징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이죠. 그날 대한민국 진보는 죽어왔다라는 제목을 달았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좀 제목이 설마 했는데 당권파 실세를 봤다라고 제목을 했는데 머리에 화가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설마 했는데 이게 아마 그 기사를 보니까 그 시민이 말씀하신 거를 제목으로 뽑았는데 설마 했는데라고 했는데 사실 전 별로 설마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에 이걸 봤을 때는. 근데 애정이 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목을 뭔가 많이 보면. 기대를 했다는 그런. 그렇죠. 설마 했다는 거는 에이 설마 그랬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좀 믿었다라는 게 더 묻어나는 제목이구나. 예, 뭐 비판하는 것 같지만 다른 신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약간 그 솜방망이 제목 같은 그런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자.